롯데제과가 다음 달부터 제과류와 빙과류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KTNG에 인삼공사 분리상장을 요구했으나 KTNG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KTNG 주가가 오늘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여파로 작년 한 해 2조 8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는 역대급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다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다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는 라면이나 장류 그리고 우유 등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먼저 롯데제과가 과자와 또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롯데제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과류와 빙과류 일부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코 빼빼로와 꽃갈코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마가레트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릅니다. 가나 초콜릿과 목캔디는 1,200원이 되고요. 자일리톨 용기 제품은 중량을 87g에서 100g으로 늘리는 대신에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몽쉘도 기존 192g에서 204g으로 늘리는 대신 가격이 10% 오릅니다. 빙과류 중에서는 스크류바, 조스바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고요. 월드콘, 찰떡아이스부, 설레임 1,200원이 되고, 그 외에 나투르 파인트 제품 10종도 14,900원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롯데제과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은 원재료, 포장재 등 거의 모든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제반 경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버거 브랜드죠. 롯데리아도 얼마 전에 가격 인상에 나선 바가 있죠. 네, 롯데리아는 다음 달 2일부터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84개 품목으로 제품별 인상폭은 평균 200원에서 400원입니다. 롯데리아는 최저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수수료 인상 등 제반 비용 증가로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롯데리아가 가격 인상에 첫 신호탄을 쏜 만큼 경쟁사인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도 연초에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2021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햄버거 가격을 인상했었거든요. 작년에 롯데리아가 제품 가격을 5.5% 인상하자 다음 달인 7월에 버거킹이 4.5%, 8월에 맥도날드 4.8%, 노브랜드 버거가 5.5% 인상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올해도 만약에 햄버거 업계에 이런 도미노 인상이 이어진다면 네.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작년 6월에서 8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6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린 것에 대해서 원자재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철도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했던 열차 궤도 이탈 그리고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어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 김천 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KTX와 SRT 탈선 사고에는 각각 7억 2천만 원을 부과했고 오봉역 사망사고 과징금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인적,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서 매겨지는데요. 철도 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 1명 이상에서 3명 미만 사망사고는 3억 6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의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열차 관련 사고는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60건이 넘는 열차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작년에만 또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이 모두 레일 사이에 몸이 끼거나 열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봉역 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에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다른 3명의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철도 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안전체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뿐 아니라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KTNG에게 KGC 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하라고 요구했는데요. KTNG는 이에 대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KTNG가 기업 설명회에서 이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네, 앞서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FCP와 KFCP는 KGC 인삼공사 분리 상장을 비롯한 5대 핵심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안다 자산운용은 3년에 걸쳐서 연간 5천억 원을 투입해 배당과 자사주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어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KTNG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방경반 KTNG 수석 부사장은 분리 상장 추진은 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와 주주의 실익이 적다면서 분리 상장을 하면 KTNG와 인삼공사와의 시너지도 잃게 되고 기업 가치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해외 담배 판매를 3대 성장축으로 삼고 2027년까지 연 매출 10조 원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또 KTNG는 중장기 주주 환원 실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에 따라서 2023년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6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 등 약 9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행동주의 펀드 FCP, 안다자산운용 등은 이게 미흡한 조치라면서 평가절하했고 분리상장 반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KTNG와 행동주의 펀드가 의견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KTNG 입장 발표 이후 그동안 잘 나가던 KTNG 주가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KTNG 주가가 오늘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KTNG가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힌 것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 행동에 나설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상현 FCP 대표는 주주들에게 우리의 침묵이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에는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3월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주주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 그러니 차분히 주총을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한 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여파로 작년 한 해 2조 8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는 역대급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만 해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1년 사이에 적자 전환한 겁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2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냈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2분기 4,883억 원, 3분기 7,593억 원으로 갈수록 커졌고요. 또4분기 제품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요. TV용 패널이 25%, IT용 패널이 34%, 모바일용 패널 및 기타 제품이 34%, 차량용 패널이 7%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완제품 수요 부진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 흐름을 보여온 하이엔드 제품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2조 원대의 이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의 올 한 해 계획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변동성이 높은 관계로 수요 회복 국면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수주형 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를 더욱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LG 디스플레이는 고객과 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와 물동, 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주형 사업의 전사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그 비중을 2023년 40%, 2024년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태블릿 PC 등 중형 OLED 시장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수주형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면서 투명, 게이밍 OLED 등 시장 창출형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LG 디스플레이 최고 재무 책임자는 4분기에 선제적 재고 축소와 대형 사업 운영 합리화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강도 비용 감축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분기별 손익 흐름이 개선돼 갈 것이라며 앞으로 당면 과제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함께 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반면에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은 43.4% 늘어난 25조 6천억 원 가량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섰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에 전기차와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개선되면서 전 제품군의 출하량이 증가했고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연동 확대에 힘입어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전기차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북미 시장은 올해에만 60% 중후반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연간 매출을 전년 대비 25에서 30%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난해 6조 3천억 원에서 5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글로벌 생산 능력을 300기가와트시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올해도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근본적 제품, 경쟁력 우위와 또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세계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 후 새롭게 출발을 한 만큼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매출이 두드러졌다면서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업 설명회에서 2022년 연간 매출 41조 7천억 원, 또 영업이익 1조 1,740억 원, 순이익 8,05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사 부문이 매출을 주도했고요. 에너지 부문은 이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매출 약 5조 3천억 원과 영업이익 6,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사이익의 절반 이상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해외 가스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자원개발 사업에서만 약 3,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상사 부문에서는 매출약 36조, 영업이익 5,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성과를 냈는데요. 포스코제 철강 판매량이 최초로 1,000만 톤을 돌파했고요. 파뮤 판매가 상승, 유연탄 가격 상승 등으로 상사 부문 투자 자회사에서 영업이익 2,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트레이딩과 투자 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 사업회사로 거듭날 거라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자나 사업 계획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3년간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통해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통합하고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사 부문에서는 글로벌 사업 전문가 조직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식량과 구동 모터코어 등 신성장 미래사업 영역에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 사업은 미래 성장 산업의 신수요를 적극 개발하면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최근 포항제철소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올해 철강 트레이딩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1,385만 톤의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은 에너지와 상사 양 부문의 균형적 육성을 통해 매출 기준 국내 10위권의 종합사업회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 목표 달성은 물론 임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 실적 발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제 공시하기를 작년 연간 매출액 14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원으로 최대의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기아 역시 오늘 공시를 통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처음으로 영업이익 7조를 달성했다면서요? 네, 기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86조, 영업이익은 7조 2,331억 원으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서 각각 23.9%, 42%가량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7조 원 시대를 연 셈인데요. 분기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분기 매출이 23조 1,641억 원, 영업이익이 2조 6,2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라는 악재를 맞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해소 조짐이 보이면서 판매량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는데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호조가 이어진 것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인센티브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점과 또 우호적인 환율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재고와 인센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주문을 하고 대기를 몇 달이나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고금리 기조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작년 대비해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기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업계는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기아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해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한 32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네. 특근 확대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글로벌 전 지역에 걸친 높은 대기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와 고수익 RV 모델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서 수익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EV6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플래그십 전기 SUV인 EV9을 출시해서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텔루라이드 상품성 개선 모델, 신형 스포티지, 셀토스 상품성 개선 모델 등 주요 시장별로 수익성이 높은 최신 SUV 최종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됐던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채용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객 수요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만큼 이 위축이 됐던 항공 고용 시장에도 활기가 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이 무려 3년 4개월 만에 객실 승무원 채용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신입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학력 제한은 없고요.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 제주항공이 취향하는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의 언어 특기자는 우대합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3년 4개월 만에 진행하게 됐다면서 국제선 운항 편수 회복과 올해 예정된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맞춰서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 기반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티웨이 항공은 국내 항공사 올해 처음으로 공채에 돌입해서 오는 3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객실 승무원을 포함해서 마케팅, 기획, 엔지니어 등 6개 사업 부문에서 채용합니다. 또 작년 10월에는 대한항공이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채용에 일찌감치 나서서 100여 명에 넘는 신규 인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소식도 반가운데 또 하나 소식이 작년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탑승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이를 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탑승률이 74%로 전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었고요. 항공기 운항 횟수도 전달보다 15.7%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여행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도 올 상반기에 더 많은 고용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대만이 발주한 490억 원 규모의 철도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대만의 도시철도 전력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번 사업 수주로 누적 수주액이 무려 4천억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LS 일렉트릭은 최근 대만 교통부 철도국이 발주한 490억 원 규모 타오이완 푸신역에서 인거역 구간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의 최대 국제공항이 위치한 타오이완 지역 철도 광역화를 위한 지하화 계획에 따라서 24km의 임시 궤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LS 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최초로 지난 2013년 대만 철도 사업에 진출해 유럽, 일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수주와 또 안정적인 사업 수행으로 높은 신뢰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2013년 타이동 일반 철도 지역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타이동 차량기지, 2019년 타이난 임시궤도, 2021년 카오슝 도시철도 레드라인 전력 시스템 등등 연이어서 수주에 성공했고요. 현지 누적 수주액은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 중심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대만 철도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만은 기존 철도 인프라 개선과 도시철도 신설이 예정돼 있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동남아 거점 시장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요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오자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